안녕하십니까. 5월 8일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안팎에서 한동훈 등판론이 하루가 다르게 지금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복귀설이 모락모락 정도가 아니라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도 있을 정도입니다. 첫 목회, 매주 첫 번째 목요일에 만난다는 3040 세대 국민의힘 총선 후보 모임입니다. 낙선자들이 대부분이고 당선자들이 한두 명 끼어 있습니다. 그 첫 목회의 이재영 간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3주 전보다 2주 전이 높았고 2주 전보다 일주일 전이 높았고 갈수록 지금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간사 본인만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첫 목회 자체의 분위기 기류가 그렇다면 한동훈이 아니면 대안이 있나? 이런 쪽으로 모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둔다면 당장 등판하기보다는 지금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관측도 제기되고 있지만 또 일각에서는 때를 놓치면 등판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동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함성덕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과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의 언론 인터뷰가 지금 보도되면서 보수 지지층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지금 들끓고 있습니다. 그 같은 분노가 한동훈의 조기 등판 요구로도 연결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함성덕 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뜻이라면서 이 대표에게 소모적이 아니라 생산적 정치로 가면 이 대표의 대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차기 대선에서 이 대표 경쟁자가 될 만한 인사는 대통령실 인선에서 배제시키겠다.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문재인 정권에 시작한 것이다. 이런 등의 뜻을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지금 보수 지지층은 격분하고 있죠. 메시지 자체로만 볼 때는 굴욕적이기도 합니다. 윤 대통령은 그런 말은 한 적도 없다라면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렇지만 함성덕 원장의 발언 내용이 워낙 구체적이기 때문에 지지층의 분노를 아직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 이후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는 격앙된 반응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충격이다. 윤 대통령은 진짜 보수 괴멸자다. 지금 탈당해라. 이재명과 부부 동반 골프 제안 진짜냐? 총리 후보 민주당에 구걸하지 말고 될 때까지 계속 후보를 내라.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한동훈을 죽이려고 용성계 이재명 대선을 위한 짓이었느냐? 이재명을 위해 한동훈과 원희룡을 버렸다. 이런 한동훈 전 위원장의 지지자로 보이는 당원들의 반응도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해명과는 무관하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이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있는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등판 요구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또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연기 시사가 한동훈 전 위원장의 등판설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황 비대위원장은 SBS 라디오에서 전당대회를 6월 말에 실시하려면 5월 20일부터는 전당대회 준비 전차가 착수돼야 된다. 물리적으로 어렵다. 한 달 이상은 늦어지지 않을까 예상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빨라도 8월은 돼야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전당대회가 늦어질수록 총선 책임론이 희석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한동훈 전 위원장의 출마에는 부담이 덜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당권이나 대권 경쟁자들이 조속한 전당대회를 주장하고 있는 것도 한동훈 전 위원장의 등판 가능성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전당대회에서 연기설이 나오니 홍준표 시장이 대구시장이 또 나섰습니다. 홍 시장은 황우여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오늘 SNS를 통해 전당대회 관리위원장에 불과한 이번 당 비대위원장은 조속히 전당대회를 열어 당권을 넘겨주고 나가면 된다. 그런데 무슨 당대표나 된 듯이 새로운 비대위원을 임명하고 전대를 연기하려고 하는 걸 보니 참으로 가관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집권당이 비대위 체제인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다른 당무는 정식 지도부에 넘기고 전대를 빨리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홍준표 시장하고 비슷한 류의 얘기죠. 다른 당권 주자들도 우리가 관리형 비대위를 하기로 정했는데 비대위가 전당대회를 늦게 열고 다른 것을 한다면 한마디로 월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당대회 연기가 한동훈 전 위원장의 출마와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말들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에 대한 견제구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당권 경쟁자들의 이 같은 한동훈 때리기가 한동훈의 존재감을 오히려 끌어올려주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전 위원장의 재등장을 위해 멍석을 깔아주고 있다, 이런 주장이 꽤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한동훈 주변에서는 당분간 쉬겠다는 분위기였는데 홍 시장이 가만히 놔두지 않으니
참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 시장은 지난 총선 기간 그리고 총선이 끝난 이후 한동훈 위원장을 사실은 격렬하게 비판했죠. 이런 식입니다. 전략도 메시지도 없는 오로지 철부지 정치 초년생 하나가 셀카를 찍으면서 나홀로 대권 놀이나 한 것이다. 내가 이 당에 있는 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조용히 본인에게 다가올 특검에 대처할 준비나 해라. 다시는 당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이런 얘기였는데요. 이게 사실은 기를 죽이는 게 아니라 오기를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독설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황우여 비대위원장까지도 가세했습니다. 전당대회 연기가 한동훈 위원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황우여 위원장 오늘 종편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기 대권 주자가 당대표가 될 때에는 미리 신랄한 비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감당해야 된다. 당대표는 선거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보궐선거와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를 일관되게 준비하여 이겨야 된다. 혹시라도 실패하면 당대표직을 내놔야 되는데 신중히 고려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결국은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공격이자 견제입니다. 이처럼 자꾸 한동훈 전 위원장을 때리는 게 오히려 존재감을 키우고 있고 한동훈 전 위원장으로 하여금 그렇다면 좋다 한번 붙어보자 이런 생각이 들게끔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전 위원장의 행보에 제동을 걸겠다고 쏘아붙였던 많은 독설들이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을 도발하는 셈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지자들의 등판 요구도 지금 한동훈을 움직이는 무시할 수 없는 동력입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보수 진영 내에서는 사실 거의 유일하게 팬덤을 보유한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당신과 민심 모두에 유리한 구도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총선 패배 이후에도 진행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층과 일반 시민 모두에게 독보적인 범보수 진영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데서도 그 같은 점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친한동훈계 의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룰을 가져오더라도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유리할 것이다. 당이 더 망가지는 모습이 나오면 계속 러브콜이 들어올 것이다. 중도나 중원으로 소구력 있는 후보가 없다면 또 한 전 위원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자신감이죠. 그리고 팬덤층의 지금 활동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개인 팬클럽 카페를 자처하고 있는 위드훈이에는 지난 3일 시작된 국민의힘 총선 백서 TF의 패인 분석 설문조사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항목 중에는 한 위원장의 주요 선거 전략인 2조, 그러니까 이재명 조국, 2조 심판론이나 한동훈 원톱 선거대책위원회 체제의 실효성을 묻는 그런 항목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두고 한동훈 전 위원장 지지자들은 총선 백서로 한동훈 죽이기에 앞장서는 것이냐, 한동훈 밝기가 취미인 국민의힘 중진들 참 정치 더럽게 한다, 이런 가시도친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TF팀장인 조정훈 의원에게는 수백 통의 항의 문자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위원장 팬클럽에는 국민의힘 가입을 독려하는 게시글들이 지금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거에 투표를 할 수 있는 책임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당헌 당규상 1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당부를 납부한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매달 당부 납부일은 10일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감안할 때 이번 달 10일까지 당원에 가입해야 7월 10일 이후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팬클럽의 위드훈이는 2020년 7월 개설됐는데 총선 전까지 18,000명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선 패배 이후 카페 회원수가 43,400명으로 3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등판이 가시화될 경우 이들이 당내 세력으로 역할을 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최근 행보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총선 직후 4월 16일 날 전 비대위원장들과 만찬을 했죠. 그리고 지난 3일, 5월 3일 당 사무처 당직자들과 만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또 정기적으로 보고 교류도 하자, 이런 얘기도 남겼습니다. 그 사이 4월 16일과 5월 3일 사이인 4월 22일, 그러니까 제안은 19일 날 들어왔는데 4월 22일 오찬을 하자, 이런 대통령실의 요구는 거절을 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비윤석열 이미지도 지금 전당대회 출마설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지금 내일 치러지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충북 충주의 이종배, 대구 달성의 추경호,
경기 이천의 송석준 이렇게 3파전으로 정리됐는데요. 모두 지금 관료 출신인데다가 범친윤계 후보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지금 투톱 체제를 이룰 당대표는 비윤에서 맡아야 지금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고 수평적 당정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절대로 불리하지 않은 구도라는 것이죠. 지금 한동훈 위원장 반대 진영에서는 특히 홍준표 같은 사람들은 계속 총선 패배 책임론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선에 아무 기여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 또 총선 당시까지만 해도 한동훈에 열광했던 그런 사람들이 결과가 이렇게 됐다고 지금 책임론을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려 합니까? 지금 자유우파 정당과 정치 세력이 정말로 고민해야 될 부분은 책임론이 아니라 패배의식을 떨쳐내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박찬대 이런 사람들을 필두로 초강성 지도부가 자기들이 지은 죄를 전부 덮어버리겠다면서 모든 사안들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2심까지 유죄가 선고되었고 또 연관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조국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서까지 특검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좌파 정치인들이 얽힌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서 특검으로 재수사하고 전국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버리겠다. 이런 각오로 지금 덤벼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보수 진영에서는 언제까지나 그러면 새까만 후배 뒷담 화나 하고 앉아 있어야 합니까? 보수 진영이 허물어지면 개인이 아무리 잘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인물을 키우고 경쟁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끌어올려야만 좌파들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권 재창출에 힘을 보태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본인의 실력이 뛰어나면 본인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처음부터 반드시 내가 주인공이어야 한다. 나만이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뛴다면 결국 같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총선 패배 책임을 왜 한동훈 혼자에게만 더 씌우려 합니까? 총선이 정권의 중간평가였다는 사실 아무도 부인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권을 한동훈이 책임졌나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은 책임이 없습니까? 출마 후보 개개인들은 자유롭습니까? 또 다음 당권에 나서겠다는 중진들 책임이 없습니까? 결국은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왜 한동훈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려 합니까? 보수 진영의 낭비입니다. 젊은 인재를 키워내지는 못할 망정 왜 혼자 멀쩡하게 잘 큰 젊은 인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것입니까? 오히려 중진 정치인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젊고 활력 넘치는 젊은 정치인들에게 자리를 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나이가 많다고 정치 오래 했다고 언제까지나 대접받고 고참행세만 하려 해서는 안 되죠. 보수 정당도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그 변화의 선두에 중진들이 나서서 젊은 정치인들을 이끌어줘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부각된 젊은 정치인들 그야말로 정권의 버팀목이고 보수 정당의 미래입니다. 현재까지는 그 선두에 한동훈이 서 있는 것뿐입니다. 만약에 한동훈보다 더 뛰어난 젊은 정치인이 나선다면 한동훈 당연히 뒤로 밀려나게 되겠죠. 한동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더 이상 좌고 우면하지 말고 결심이 있었으면 정면 돌파해야 됩니다. 정치를 하겠다고 결심했으면 과감하게 입장을 표명하고 등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